네, 선생님, 앞에 두 영상에서요. 아이들은 진짜 놀면서 배운다. 그리고, 숲에서는 진짜 놀거리가 많구나. 노는 거는 아이들 본능이고, 그 본능에 충실해서 하다 보면 놀이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 놀이 학습은 또 본능이고. 그 아이들이 자기 내면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자기가 선택해서 한 활동에서 그 즐거움이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학습도 본능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학습 자체가 놀이구나. 그 놀이는 아이들의 생활이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책이 이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인 정대현 교수님 책이에요. 학습 본능 숲에서 놀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우리가 왜 학습이 본능인지, 그 숲에서 왜 놀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립화시켜 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요. 그래서는 학습 본능이라는 뜻은요, 학습 자체가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행위. 학습이 주체적이다. 학습 본능이라는 뜻은 학습이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존재 상태가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주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여기는 교육에서 학습은 그 자체가 본능으로 존재 양식이기도 하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 그 존재, 아이라는 우리 아이가 그 아이 주체로서의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능을 할 수 있다.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는요. 아이가 하는 학습은 그게 본능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 동의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이가 주체이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게 놀이였잖아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렇게 믿는 교육 안에서는요. 학습은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숲 교육의 전제를 한번 볼게요. 전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은 학습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숲이라는 공간은 학습 본능을 발현시키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 본능이라는 것은 놀이를 통해서 나타나요. 놀이는 우리 본능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놀이의 결과는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본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 본능은 학습 공동체를 통해가 구체화되고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 끊임없이 서로 모여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사이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배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배우고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사라는 사람들은 그런 본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학습 본능을 충족한다. 제가 선생님들 보고 우리가 숲 교육에 대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이길 바란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숲은 아이들을 놀게 해요. 놀 게 많아요. 그리고 관심 가지는 주제, 사슴벌레다. 네. 함께하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요. 친구들끼리 사슴벌레 관찰도 재밌고요. 얘를 따라다니는 것도 탐구도 재밌어요. 관찰 탐구도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네. 친구가 가져오는 책. 그 책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먼저 아는 친구는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려고 해요. 근데 이게 놀인데 이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요. 놀이도 본능이고 따라서 학습도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숲교육의 전제입니다. 기본 명제를 볼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다. 그 힘을 인정하자가 기본 명제예요. 아이를 주체로서의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는 교육 안에서 학습 본능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 나왔었잖아요. 숲교육에서 아이들의 발달 목표는 뭐예요? 타고난 본능의 발현이다. 아이들은 놀이가 본능이고요. 학습이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 학습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발현되게 하는 게 숲교육이다. 그 다음에 본능의 속성상 그 자체에 내적인 힘이 있다. 이 본능이라는 거는 본능은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의 교육은 학습 본능이 이 본능, 내적인 힘을 가진 이 본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만 하면 아이는 놀이로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학습 본능은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 배우려고 배움도 놀이라고 했잖아요. 학습은 교수 결과가 아니고요. 자체, 학습 자체가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행위다. 이 학습을 하는 이 자체가 유아가 하고 있는 이 학습 자체가 유아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역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유아 숲 교육에서 아이들은 존재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주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아이들이 그 숲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게 본능이죠. 학습은 본능이며 따라서 존재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습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 존재 자체가 숲 교육에서는 주체로서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본능이 숲 안에서 발현되는 거죠. 먼저 학습을 볼게요. 학습.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의 대안이 숲교육이에요. 생태교육, 숲교육. 그 다음에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지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예전에는 지식의 전달이었어요. 이거는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식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숲교육에서 배움의 진정한 목표는 그 지식을 내면화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맺기예요. 새로운 지식과 내가 관계 맺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내 주체로서 살아가면서 학습하고 놀이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 적합한 지식을 탐색하여 맥락에 적합하게 지식들을 연결하는 거. 그게 학습으로 재개념화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학습은 내면화하는 게 아니고 문제 상황에서 적합한 지식을 탐색을 하는 거죠. 너무나 지식이 많아요. 그거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에 적합한 지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해보면 아니면 또 찾아보고 또 연결하고 그렇게 재개념화하는 게 학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을 연결한다고 한 거는 관계 맺기를 의미하고요. 인간 자체가 관계 맺음으로써 존재 양식이 성립하잖아요. 사회와 동물. 지식 연결도 관계 맺기라는 거죠.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식을 내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새롭게 연결하는 것. 관계 맺기가 학습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능을 볼게요. 사실은 본능은 생물학자들이 소개한 용어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 동물의 특유한 생득적 행동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본능이라는 거는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인간의 본능은요. 동물적이고 생물학적인 게 가깝다. 이게 본성이란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본성은 동물하고는 구별되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거는요. 타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본능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본성은 타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능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서 작동하는 거예요. 네. 학습, 여기 보면 인간의 본능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 본능이요. 자기 존재 발견하고 다른 존재를 인식하는 어울림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다른 존재와 어울리게 하는 게 학습인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는 학습 자체가 삶의 본능인 거죠. 인간에게 학습 배움은 본능적으로 삶을 통해서 계속되는 거죠. 사람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배워요.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려는 동기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라는 본능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이건 성인이건 모두 학습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궁금해요. 다른 사람 소문, 그래 뭐? 그랬어? 귀 기울이고 낯선 거 궁금해요. 인간은 배움의 속성 말고요. 가르치는 속성도 있어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자기 생각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아이들에게 훨씬 왕성해요. 맨날 얘기하고 궁금해하고 아는 거 얘기해주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게 아이들에게 엄청 왕성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학습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선생님들한테 학습이 본능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본능을 아이들한테서 훨씬 왕성하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습 본능 메커니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타 존재를 받아들여요. 엄마, 할머니, 가족, 그쵸? 그 다음에 그런 사람과의 지각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고 이게 학습의 원리인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 세상을 이해하고 익히려는 본능이 있는데 모든 것, 자기가 아는 모든 걸 동원해서 감정, 외부 환경, 관계 맺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 맺기가 뭐랬죠? 배움이고 학습 본능의 결과이고 목적이고 그 자체예요. 학습은 관계 맺기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은 배움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삶의 실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움은 생존, 삶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는 놀이, 그 안에서의 배움이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가 놀이에 적극적인 거. 따라서 여기 보면은요. 지식은요. 인류사의 지식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천동설, 지동설도 있었죠. 그거를 습득하는 배움은요.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거예요. 존재하기 위한 것도 본능이잖아요. 학습 본능의 유용성을 제기되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을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의 근대성의 탈피에 대한 욕구. 이게 학습 본능이 강조되는 이유예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교육받아야 되는 건 근대 교육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탈피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의 일상에서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했죠. 학습 맥락. 일상에서 그 맥락과 학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학습 본능이 발현되고 그 일상이 학습 본능이 발현되는 시간이며 공간이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따라서 풍부한 일상을 제공해 줘야 되고 숲은 끊임없이 많은 맥락과 일상을 제공해주는 풍부한 공간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맥락 속에서 학습의 주체가 돼서 참여하고 배움의 객체가 돼서 자신의 학습 본능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학습 본능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이 뒷부분은 제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뒤에 과제 부분만 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학습 본능이 놀이로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구체화돼가지고 학습 본능이 실현되는지. 숲의 이 공간이 학습 본능이 발현되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이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3주차 과제. 우리 1주차에 생태교육에 대한 이미지, 자연물에 비유하는 별명 알아봤습니다. 2주차에 내 주변 동식물 10가지. 선생님이 이름 안 단 것들은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번 주에요. 정말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 제가 우리 학습교육계획안의 1주차부터 우리가 14주까지. 이번에 집중 수업 그때 표시했었잖아요. 6월 26일까지로 네, 한 주 연장되면서 집중 수업 없어졌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집중 수업 되어 있던 부분 나중에 어떻게 두 주 늘어나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같이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없는 것들도 좋아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 요 지금 PPT 있잖아요. 지금 PPT 보면은 내가 정말 자기 이름 김사나가 정말 숲 교육에서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여기 보면 땡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래서 7개 정도 적어줘요.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PPT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네, 한글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